도시철도 중심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3대 하천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는 안을 구상을 했는데 이건 중복 노선이 좀 많고 한편으로는 사업비의 과다 문제로 해서 일부 핵심 지역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4호선은 대전 3대 하천을 순환해서 돌리는 방식으로 결국 뚝방 중심의 도시철도를 건설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 보시면 DCC에서 기초과학연구원, 만년, 합천, 그리고 도안의 호수공원 주변에, 그리고 도안, 다수원, 차정지역 여기는 저희가 1.1km는 터널로 구축하는 걸로 구상을 했고, 그리고 복수, 도막, 가장, 용문, 남설공원 이렇게 해서 4호선은 현재 기종을 이게 23.2km인데 정거장 15개 그리고 환승역 8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을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결국 언론하고 함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트램 방식 아니면 자기부상 절차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만약에 자기부상 절차를 했을 때는 킬로미터당 750억 드는 걸로 감안해서 1조 7,400억이 드는 걸로 보고 있고, 만약 트램을 선택했을 때는 킬로당 200억 원 정도 들 텐데, 예를 들어서 3대 하천 뚝방을 일부 기반 정비 사업비가 좀 필요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200억 플러스 그러면 한 4,600억 가까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기반 시설 사업비가 일부 추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방침 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5호선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군산의 핵심 지역이 이 중간에가 이 도시철도가 상당히 여 있는 상황이 돼서 정부 청사에서 도마동까지 5호선으로 정해서 지선으로 약 5.6km입니다. 정거장 8개, 그러니까 정부청사, 은하수, 큰마을, KT, 인재개발원, 연골, 내동, 배제대, 도솔, 도마 이렇게 해서 대략 5.6km고 사업비는 키로당 1,000억으로 가정했을 때 5,600억 정도 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호선,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를 3호선으로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광역철도 빼고 나머지 3, 4, 5호선을 구축해서 대전 200만 도시의 어떤 축으로 삼고 혹시 저에게 이 대전 시정의 기회가 오면 면밀하게 또 추가 검토해서 기존에 또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여러 가지 계획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대 하천을 대전천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만 대전천 부분은 일단 최근에 대전천을 가보니까 수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막소열 시장일 때 이 수질 확보 차원에서 펌핑해서 물을 아래로 흘려야 되는데 이게 약간 물이 오염되어 있는 물들이 아래에서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그 애당초의 취지에 상당히 효과를 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청호 물을 산내 최정상 부위에 파이프라인을 건드려서 대청호 물을 정상에다 대청호 물을 펌핑을 해서 대청호 물을 흐르게 하는 안을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는 애당초 건설될 당시에서 대전시가 지분 3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청호에서 뽑은 물을 예를 들어 대전천에 흘릴 때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파이프라인 구축비하고 전기세가 좀 들 거로 봅니다. 만약 그리고 제가 수자원공사 전문가한테 확인한 결과로는 그 물 정도 가지고는 대청호의 수위 조절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철을 완전히 깨끗하게 살리고 그 과정에서 도로 구축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저 중구 쪽으로 해서 가오동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선을 우리 저 오정동에서 저 나오다 오시면 저 요금 내는 데부터 조금 더 내려오시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로가 끊겨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중구 쪽으로 중천동으로 확장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대전철 부분은 도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 구상안은 이거 좀 잠깐 치죠. 현재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농수산 오거리입니다. 농수산 오거리에서 용문교까지 다리를 오면서 확장을 하고 저 오정동 쪽을 통해서 일단 확장하는 거 이능 상가까지 아파트까지 확장하는 걸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이쪽 우측 도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에 옥계교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확장하는데 3,89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지금 예측합니다. 그래서 이 대전철 전체를 원래는 트램으로 구축을 할까 하다가 지금 저희가 구축하는 3호선하고 중복된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빼고 다시 대신에 이 끝에 있는 도로만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구상을 하다 보니까 복합 터미널이 있습니다. 동구에 복합 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이 굉장히 주택 효과가 많은데 대전역은 지금 트램도 들어가고 1호선이 걸쳐 있는데 이 복합 터미널이 없어서 복합 터미널은 유성복합 터미널하고 대전복합 터미널을 구간을 역하고 연계해서 거기는 도철도 2호선 동구역하고 대전역 복합터미널 한 400m 구간은 지하를 공간화를 했는데 상업시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빙 여러분 공항에 가시면 무빙 워크 웨이라고 있으시죠? 보셨죠? 그래서 그걸 대전탑 사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구축을 할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유성복합 터미널도 보니까 이게 유성 온천역에서 한 1.3km 정도 되는데 여기도 그 검토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의 일부 지역은 좀 할 수 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서 사시는 지역 중심으로 우선 구축을 하고 이게 나중에 메가시티나 충남부 전체 어떤 메가시티 구상 안에서 도로망을 구축할 때 이와 연계하는 방안을 다시 대전발전연구원하고 핵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정거장 위치 및 환승역은 뒤에 있는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브리핑은 이걸로 마치고 우리 기자분들의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천 천전도로 확장한다는 안이 있잖아요. 네. 지금 허태정 시장은 요거를 이제 없앤다, 천전도를 하상도를 없앤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정책상으로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 천전도로 문제는 하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뚝방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말로 대전만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하천에 도로가 나 있는 건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그러려면
도로망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로망을 하고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뚝방 쪽 길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이제 차들이 많아요. 주차가 돼 있는 차들이. 그러면은 그것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방안이 있을까요? 대전천변 주변에 도로 건설과 맞물려서 주차장 문제는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부분에 있어서 이 주차장 확충 문제 그리고 전선 지중화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추후로 발표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대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주차장, 공원 이 문제는 기존의 건립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도로를 내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은 함께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나기 전에 그런 문제를 해소해주고 개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잠깐만, 마이크에서. OTN 뉴스 임원석 기자입니다. 네. 그 대청물을 활용을 하시는 방안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예. 혹시 세천 유원지 물은, 지금 나대로물로 수위를 내려가고 있고요. 물론 수량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동부 쪽으로, 시내 쪽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방안은 혹시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거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대청호물을 세천유원지로 1차 펌핑을 하고 세천유원지에서 대전천으로 해서 상내 쪽으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그리고 대동천으로 흐르는 방안이 계획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대전 상수원이 세천유원지였는데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이 차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천유원지에서 대청호물을 펌핑하면 대청호에서 대동천으로 한 갈래 물을 공급하고 대동천도 지금 이게 인공하천이라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천하고 대동천만큼은 대청호물을 직접 뽑아서 공급하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시는 일단 세천유원지에 펌핑을 해서 공급하는 안쪽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법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2호선 자체도 그 지하철로 구상을 하다가 그 예산 부분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트래블로 이제 바뀐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덧셈만 해봐도 5조 원 이상이 필요한 멤버드 사업인데 예산 마련과 관련된 어떤 보관이나 계획, 의지, 모든 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문제 가지고 15년 가까이 지금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정이었다고 봅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착공도 못하고 지금 올 하반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정을 맡은 대전시장이 국비 확보를 포함한 제대로 된 계획하에 실질적인 예산 확보의 총사령관이 돼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대전시에서 시장이 적극적으로 국회에 와서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밑에 간부들이 1차 한 바퀴 돌고 나면 시장이 마지막 단계 거의 다 정리됐을 때 한번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전시의 미래가 없습니다. 시장이 연초부터 이런 예를 들어 메모드 플랜을 가지고 국시비 정책 개발을 해서 봄부터 시장이 정치권과 그리고 기재부하고 상의해서 예산 확보를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비 문제는 결국 정치력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그러면 철도에 대해서는 지하철로 하면 예산을 못 주겠다. 이 장점 바꿔내야 됩니다. 그게 정치력이고 그게 대전의 미래라고 봅니다. 서울은 지하철로 하고 지방광역시는 다 트램이나 밖으로 돈 안 드는 걸로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방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꾸는 것도 정치력이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산 확보든 이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은 저희 당 핵심부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문제는 고쳐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이 국비 문제는 그동안 대전시가 그냥 방어적으로 그리고 아주 소극적으로 그동안 대전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대전시가 현재 이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뒤바꿀 생각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트램 관련 내용은 따로 별다른 언급이 없으신데, 대전시가 지금 추진 중인 트램 정책은 선회 없이 계속 추진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예산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과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지역 균형 발전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를 충청남북도 세종의 핵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그래서 그 안에 자본이 필요해서 지역은행 설립도 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대전시가 플랜을 짜서 중앙정부하고 협력하느냐에 딱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로의 기회가 왔을 때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철도망 아니면 도시철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산업단지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대기업 포함해서 대규모 기업들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구상하는데, 이 문제는 시장이 직접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장은 기업 유치와 국비의 최전선에서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총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저의 지난 시장 출마에 대한 지난 2년간의 구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님하고는 당선자님하고는 아직 상의를 안 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청와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린 트램 정책은 선회 없이 계속 추진하는 트램 부분은 시장을 3번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바뀌면서 시민들이 아직도 2호선을 이용 못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트램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많은 시민들도 있고 하신데, 지금 트램 정책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시 또 2호선조차 늦어지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대전시가 갖고 있는 트램의 문제점을 시장이 된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보니까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트램은 4차선 도로, 이런 좁은 도로에서 그 지역 교통이 엉킬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눈이 많이 온다든가 했을 때 만약 트램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랬을 때 그 트램 자체를 견인하지 않고 트램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까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지난 2월 말에 허 시장이 2호선의 정거장을 35개에서 45개로 10개인데 늘린다고 공약처럼 발표를 했고, 3호선을 50km 구간에 트램으로 건설하겠다, 이렇게 그 부산 어디를 쓰세요? 3호선을 네. 이거는 공선을 수정하지 않고 50km 구간에 트램으로 3호선을 말씀하신 2017년에 건설하겠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이 건설 시점이 바로 통합추진이라고 하는 2033년을 상정하고 하신 거예요. 통합 추진이요? 3에서 5호선을 그렇지 않습니다. 1년 안에 모든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동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는 따로따로 2호선, 3호선 이렇게 안 가고 동시에 갈 생각입니다. 시점이 2033년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을 위해서. 완공 시점은 지금은 예. 그보다 훨씬 더 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아니, 세계 노선을 2033년 안에 네. 또 하나는 허태정 시장, 시장이 지금 정거장을 어차피 허태정 시장은 낙선할 거기 때문에 허태정 시장 한 얘기는 지금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 4년에 허태정 시장 평가가 이미 시민들한테 끝났고, 고속버스 터미널, 복합터미널, 유성터미널 하나도 4년 안에 착공 못하는 정치력으로 어떻게 대전시를 끌고 가고, 장대 교체로 입체 교차로 하나 만들지 못하는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2030년 얘기하는 거 그분 실력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트램 부분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도시를 그냥 도시교통 문제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봅니다. 원래 노태우 대통령 공약으로 6대 광역시에 도시철도를 놓겠다고 해서 지하철 놓겠다고 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대전시가 애당초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공약에 따라서 끌려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설왕설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국토종합계획하고 국토종합계획 안에 도시기본계획, 대전시가 이걸 5년마다 보증하는 작업을 필요한데 대전시가 이에 대해서 아마 허태정 시장이 그때 몇 년도에요? 2013년도에 했던 거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인구수가 안 맞고 이런 것들도 아마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임기 동안에 유명선까지 장기간인데 3호선, 4호선, 5호선까지들을 임기에 유치를 하시고 계획을 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계획은 따도 아까 서류를 이어서 행정으로 하면 행정으로 처리를 기본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행정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문제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이건 아마 의원님 절차하실 겁니다. 이걸 임기에 다 정치적으로 동원하시든 행정으로 동원하시든 다 이제 약속을 지킬 건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4호선, 5호선 필요성이 있는데 이 5호선까지 이렇게 이어서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200만이 이걸로 통해서 200만을 인구를 증가시킨다는 게 지금 감소한 상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현재 인구를 감안하면 약간 무리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만, 애당초 대전시가 가야 될 한 200만 도시에 출정권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보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구가 늘려면 지금 혁신도시 대전에 상당히 많이 공기업들 내려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시가화되어 있는 대전시의 땅들을 주택 문제, 상업 문제, 그리고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시를 고도화하고 용적률을 제대로 주고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도시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은 우리 대전의 먹거리를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써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공단 확보에 전력을 다, 그래야 기업 유치할 때 땅을 공급해줘야 뭐 대기업이 오든 뭐 현대그룹이 오든 하나그룹이 오든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에 딸린 중견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올 거고. 그래서 저는 200만 도시로 가는 틀을 근본으로 짜고, 그러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늘려면 지금처럼 해가지고 인구가 늘겠으면 줄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는 기업 도시로 완전히 도시의 체질을 바꾼다. 기존의 연구기능이나 뭐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2의 대덕 연구단지 하겠다는 의미도 항공우주산업하고 방위산업 갖고 있는 것을 대전시의 핵심 생산 기지를 대전시에 구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뜻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큰 틀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램 가지고 지금 15년 걸리는데 사무소를 가지고 또 15년 할 거 아닙니까? 저 허태정 호 같은 리더십으로는. 아니 예를 들면 저 민주당 시장 3번 하시는 동안 그거만 해도 12년인데 아직 착공도 못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지금 2호선도 아직 착공을 못 했는데 3호선 민주당 저 시장한테 맡겨가지고 3호선 이거 하시려면 또 15년인데 그런 리더십으로는 도시를 아주 치밀하게 공격적으로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 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계획에서 조금 더 연장돼가지고 예. 작년 이맘때쯤에 그 지금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세종으로 연장된다 뭐 이런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따로 뭐 진척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 세종시하고 또 교통 연계가 좀 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동안 세종시하고 대전을 통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 세종특별시하고 광역단체, 의회 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또 중앙정부하고 있어서 굉장히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서로 있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충청권 전체 도로교통망은 1차적인 문제가 도로교통망하고 철도교통망 구축할 때 대전, 세종, 충남북 광역단체장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안에서 지금 대전 세종발전연구원이 지금 세종시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짜집기식 말고 핵심 연구 기능을 제대로 넣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공모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할 때마다 충남북, 대전, 세종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안 되고 대전이 키워야 될 산업, 충북이 키워야 될 산업 서로 광역단체장끼리 명확하게 서로 갈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서로 보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번 대전에 오셔서 저녁에 대전을 충청권 전체 핵심 경제도시를 육성하겠다. 그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 설립까지 은행 설립을 그냥 하시자는 게 아니고 대전에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대기 위해서 은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보십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약간 질문이 조금 어긋난 것 같긴 한데. 네, 그러시면.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세종 작년 다시 질문 드리면은 작년 이맘때쯤에 1호선 있잖아요. 그 반석역에서부터 세종청사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진척이 없었는데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 지금 구상안을 보면은 세종시하고 좀 교통 연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2차든 3차든 수정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전체 공약을 넣을 때 제가 담아서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이것으로 오늘 1차 우리 공약 발표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